어원으로 이해하는 생각 한자 22번째 시간에는 있을 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있을 유를 이루고 있는 달, 월과 손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달, 월과 비슷한 고기, 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유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있을 유라고 나오고 부수는 달, 월로 나오네요. 의미는 있다, 존재하다, 많다, 알다, 소유 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형성 문자로서 달월과 음을 나타내는 글자 해서 빠진 것 같아요.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서 있을 재, 있을 존이 있다고 그러네요. 재는 지난번에 알아봤었죠. 땅 위에 뭐가 있는 모양, 싹이 올라오는 모양인가 그래가지고 뭔가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됐다고 했습니다. 스딕단넷에서 유를 찾아보면 설문해자에도 그렇게 특별한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1월과 관련해서 달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손이거든요. 요거는 달로 보이긴 하지만 자원자형을 살펴보죠. 근문에 확실히 손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 달로 보이진 않네요. 손에 어떻게 달을 들고 있을까요? 이상하죠? Chinese etymology에서 유를 찾아보니까 from a hand, 손이라고 나오죠. holding some meat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이 아니라 고기라는 말이에요. 손에 고기를 들고 있다. 그래서 있다라는 뜻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문에서 보면 손에 뭔가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게 이제 고기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달이 아니라. 이게 달이었으면 손에 달을 들고 있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갑골문에서는 그냥 손으로서 있을 유를 표현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손하고 유하고 어떻게 구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네이버 사전으로 들어와서 고기 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달월하고 비슷하죠. 둘레 유라는 말도 있네요. 고기, 살, 몸, 혈연 이런 뜻이 있고 상형 문자로서 신에게 바친 동물의 고기를 썬 조각이라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사냥하고 나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신에게 제사 지내고 그거를 먹었죠. 시베리아에 있는 지금 유목민들 같은 경우도 사냥 수렵 생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슴 같은 거 잡은 다음에 바로 먹는 게 아니고 감사의 뜻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동물에게도 이제 희생에 대한 위로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먹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월로 쓰는 일이 많아지면서 1월의 월과 구별하기 위하여 6달월이라 부름이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 6하고 월하고 비슷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설문해자에서 찾아보면 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원자형을 보니까 요게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Chinese etymology에 보면 ribs라고 해서 갈비뼈 부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된 게 갈비뼈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쵸? 요 모양을 보면 확실히 갈비뼈를 그렸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근문하고 갑골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까 자원자형에서는 있었죠.
어쨌든 이 형태가 달하고 이제 비슷해진 거죠. 다시 달월을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부수는 같고요. 달, 세월, 달빛, 한달, 월경 등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서 언제나 둥근 날일에 비하여 차고 이지러짐이 있으므로 초승달 혹은 반달의 모양을 글자로 삼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문의자에서 찾아봐도 뭐 상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는 대궐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지러짐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 설명처럼 태양은 항상 동그랗잖아요. 근데 달은 모양이 바뀌죠. 그것이 상형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원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금문이 나오는데 태양이 동그란 모습인 거에 반해서 이것은 반달이나 초승달 모양이죠. 그것이 현재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겁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초승달 느낌이 별로 없죠. 네,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반달과 초승달의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hinese etymology에서 보면 금문에 확실하게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나오죠. 이런 거 보면 완전히 그림, 초승달 그리는 거죠. 지금 갑골문에서도 역시 초승달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달 그림이었다가 점점 변하면서 현재의 달월자가 됐는데 그것이 고기육과 많이 비슷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슬유에서 고기육이 달월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에 달을 들고 있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이제 다르게 하게 된 것이죠. 손수는 지난번에 알아본 것 같은데 금문에서 보면 이렇게 손가락 5개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손보다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밖에 안 보이죠. 근데 뭐 옛날에 이렇게 그렸으니 뭐 할 말이 있나요? 이것이 이슬류에서 간단하게 이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한자인 이슬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슬유를 구성하고 있는 손수와 달월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원래 달의 모양이 아니고 고기, 육의 모양이었는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달월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것이 손이라고 했고 손에 들고 있는 고기 모양에서 이슬유, 손에 있다는 뜻에서 이슬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